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이것만 약속해요. 너무 욕심내지 말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너무 후회하지 말아요. 앞으로 나가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크게 보면 별일이 아니에요. 무리하지 말아요. 쉬어가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해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요. 어차피 거의 이루지 못해요. 너무 우유부단하지 말아요. 결정하고 밀고 나가요. 너무 게으르지 말아요. 재미없잖아요. 너무 미치지 말아요. 제 정신으로 살아요. 이것만 약속해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 손씨 연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수르면 백운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운리는 흰 백자, 구름 운자, 마을 리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59번 국도 따라 약 8km 떨어진 마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래 소금방에 속해 있던 백운리는 성주군 서남면과 가야산 남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가야산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역이 있고 해인사 방향의 997번 지방국도와 접해 있습니다. 160여 가구의 인구는 430명이 있습니다. 백운이란 마을 이름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합니다. 백운산 뒤로 가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겹겹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 가을 안개가 낄 때면 동네 전체가 안개로 가득하였다 합니다. 백운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운동의 어원은 도남터 능선 위 건들바위 아래 백운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세가 바뀌고 험하여 백운대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자욱하게 어리는 안개 때문에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안개가 마을 아래로 낄 때면 동네가 신선히 타고 다니는 구름과 같다 하여 백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학발, 가락골, 우수동, 북두림, 신촌, 솔티, 진등, 중기, 밤티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수련면 백운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백운 1, 2와 1위로 나누어 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과 백운대가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문화유적이 백운리에 속해 있습니다. 백운 1, 2에는 학발, 학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족은 학자에다가 발족자를 씁니다. 마을 서편은 경남 합천군과 연결되는 지방도가 도계를 이루고 널밭 고개가 있어 남쪽 산마루는 수만 평의 넓은 고원으로 되어 널밭이라 하고 성주군의 최남단입니다. 지형이 학의 발과 같이 생겼다 하여 학발, 학족이라 부르는 이곳은 임진왜란 때인 1608년경 전주인 이고성이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에서 이주하여 처음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이철우, 남계 이양중이 세거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촌 현상으로 약 30명이 살고 있고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골 추동이 있습니다. 추동은 개오동 나무추 골동자를 씁니다. 가야산을 향해 서쪽을 보고 앉은 마을로 가래 나무가 많다 하여 가락골이라 합니다. 1670년경 여양인 진창우가 합천군 봉산면 산현리에서 이주하여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란이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고란이라 하며 지금은 두 가구만 삽니다.
그리고 우수동이 있습니다. 소우, 머리수, 골동자를 쓰고 그리고 세트가 있습니다. 가야산 용지골에서 발원한 소가천의 계곡, 고령군 경계 쌍미리 계곡 못 미쳐 남양한 마을입니다. 약 140년 전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세트라 불렸습니다. 뒷산이 소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지금은 우수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샘을 파면 마을에 애군이 생긴다는 전설 때문에 지금까지 우물을 파지 않고 냇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티와 율현이 있습니다. 율현은 밤나무 율자와 제현자를 씁니다. 백운리 입구 마을로 옛날 밤나무가 많아 밤티라 전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지역으로 현재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 1위에는 중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와 터기자를 씁니다. 조선 선조 때 함량조씨와 김영김씨 등이 정감록을 신봉하고 임진왜란을 피할 땅을 찾아 가야산 남쪽인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곳이 이 고장의 중앙이라 하여 중기라 일컬어집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로 향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등과 장등이 있습니다. 길장자에 고개등자를 씁니다. 백운리 중기마을 법수사 예터에서 1km 지점으로 고령군 덕곡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이곳 지형이 40도 이상 경사진 고개가 길어 진등으로 부른다고 하고 지방도 옆길의 황토질 차르기 비오면 질어서 진산등성이라는 뜻으로 진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이 있습니다. 새 신자와 마을 촌자를 씁니다. 조선시대 선비 최씨가 중기보다 후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신촌이라 칭했다 합니다. 마을 앞 개울에는 용기골의 맑은 물이 흐르고 뒤로는 가야산 정상이 보입니다. 토종 양봉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티, 송현이 있습니다. 소나무 송자에 제현자를 씁니다. 조선 영조 때 선비 배씨가 중기에서 고개 넘어 있는 소나무가 우거진 마을이라 하여 솔티라稱했습니다. 마을 앞산은 경남 합천군과 경계지입니다. 그리고 북두림이 있습니다. 북녘 북자에 말두자 수풀림자를 씁니다. 조선 영조 때 마을 틀을 잡고 북쪽에 우거진 숲속에 있다 하여 북두림이라 했다 합니다. 해발 600m에서 산간 오지 마을입니다. 도자기 원료인 골토가 생산되며 해인사와 가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가야산 개발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15명 정도고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유적입니다. 백운리에는 가야산 산성이 있습니다. 백운리 중기마을 뒷산 봉우리에 있는 산성으로 일명 백운산성이라 부릅니다. 가야산 산봉에서 산줄기에 따라 용기사를 떠라 중기마을 뒷산에 이르는 높이 약 1.5m, 길이 약 4,780m에 달하는 산성입니다. 산줄기 따라 돌로 쌓은 산성으로 지금은 중기마을 뒷산 봉우리에 그 자취가 다소 남아있으나 거의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용기골을 통하여 해인사로 넘어가는 성제와 가천시장으로 넘어가는 월성제는 거의 허물어져 돌더미만 흩어져 있습니다. 1594년 임진왜란 때 채찰사 이원익이 조정의 명을 받아 성장 신열을 시켜 개축하여 백성들이 피난지로 삼았습니다. 주민들은 중기마을에서 용기사로 올라가는 중간 오른편 골짜기를 지금도 피난골이라 부릅니다. 신열이 세운 성의 남문을 이 항복이 액부초라 이름하였는데 현재 허물어졌습니다. 성 안에는 6개의 계곡과 10곳의 샘이 있으며 산성 끝인 중기마을 뒤 봉우리에는 봉화대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척참제가 있습니다. 농포 이정일과 이문윤을 위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마엘석불이 있습니다. 용기골 동편 능선의 가야산성과 이어진 경성지로 백운대가 있고 백운대 아래쪽에 마의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이 열의 입상은 대자와 광배를 자연석으로 완비했고 머리에는 넓적한 바위돌을 덮고 있는 보기 드문 형식입니다. 타원형 판석 전면에 양각되었는데 머리는 소발이고 육개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몸은 엷은 상의를 입은 듯한 나형이고 직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켜 시무외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석가열애의 탄생 부림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한 등종립한 형식은 통일신라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불상입니다. 하나의 타원형 자연석을 광배와 함께 약 1.6m 높이로 된 현재까지 손상되지 않은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심은 사지와 삼청석탑입니다. 백운리산 56-1 심은골에 절터가 있는데 그곳에 있던 삼청석탑이 1991년 복원되었습니다. 심은사 창건연대는 법수사와 비슷한 시기인 8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려말 호군 송천우가 순군에 쫓길 때 심은사로 말을 달려 들어가 순군이 추격하지 못하여 살았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가정년에 지원스님이 크게 중수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실화로 1593년 소실되었습니다. 다시 중건하였으며 1677년 간행된 경산지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지에는 2003년 재건된 심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청석탑은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에서 심은골 등산로 따라 약 1.5km 지점에 있는 심은사지에 세워진 높이 4.6m 석탑입니다. 탑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초석만 남아있는 폐탑이었으나 1989년 성주군청에서 복원하였습니다. 정교하게 치석된 판석으로 짜인 사리장치를 기단 아래 마련한 점이나 외형이 통일신라 시대 양식을 많이 따른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 탑으로 추정되며 1985년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사지가 있습니다. 용기골 요지에 있는 절터입니다. 용기사지 창건연대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조선시대에 성주 목사를 지낸 황준양의 시를 통해 볼 때 16세기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실록과 성산지에 임진왜란시 경상우도 총섭성 신열이 성군을 동원하여 화살을 만들었으며 가야산 산성을 수축하고 남문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따라서 이 절타는 신열 스님이 본영을 두고 수백 명의 성군들이 주둔하였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군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였을 석조와 맷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석조와 맷돌은 성주 용기사지 석조 유물로 명명되어 2006년 6월 29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0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1975년 지방유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단간지주는 단간을 세우는 대로 큰 절의 표지가 되고 궤불도 걸고 관등 때 여러 줄을 메어 등을 달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궤불 불기태라 부릅니다. 백운 1, 2에는 경추제가 있습니다. 백운리 가락골 마을 중앙 상기슬 아래 남서양하고 있습니다. 백운리 추동의 여양진의 입향조인 진창우를 추모하기 위해 1700년에 초옥 몇 칸을 지어 세시에 제숙하고 인근 수재들의 학당으로 이용하다가 풍으로 소실되어 1957년 처음 장소보다 위쪽에 재건립한 제사입니다. 백운 1, 2 세계마을 중앙지에 헌수경 정각과 수헌 료양 진공창우 유업일을 1960년 건립했습니다. 백운 1위에는 금당사터 베레석이 있습니다. 법수사에 딸린 금당사는 170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고 법수사 정남쪽 3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근을 금당사가 있어 진등으로 표음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베레석은 화강암의 연꽃무늬가 정교하게 가공된 것으로
법수사 창건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레석은 지위가 높은 절 손님이 찾아들 때 이곳에서 법당을 바라보며 투호체해서 배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수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법수사가 건립될 당시 세워진 탑으로 통일신라 중기의 일반적인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2개의 기단부와 3층 탑신으로 구성된 높이 6m 탑입니다. 하대 중석에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우석의 하대 갑석은 넉장으로 되어 있으며 중석 받침은 테두리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태석은 텐주가 있고 양옆에 우주가 있으며 갑석 부연이 조각된 상대 갑석이 있습니다. 탑신부의 옥신은 우주가 양각되어 있고 옥계 받침은 각청 5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각은 반전되어 있습니다. 낙수면은 비교적 완만하며 3층 옥계석 한쪽 모서리가 깨어져 있고 상륜뷰는 노반이 깨져 있습니다. 1975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7월 5일 보물 제1656호로 성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수사지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그 차림 법수사는 원래 검당사라 불렸습니다. 신라 애장환 3년인 802년 현재 수르면 백운리 중기마을 일대에 건립되어 해인사와 더불어 성주지방 불교의 전원지로 존재하였습니다. 해인사지에 의하면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막내 아들 범공이 중이 되어 이곳 법수사에 들어가 해인사에 드나들면서 한때 여생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 중립에 들어 절 이름을 검당사에서 법수사로 고쳤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폐사가 되었으며 그 뒤 절터 중앙에 마을이 생겨 중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야산 남쪽에 있었던 법수사는 구검당, 팔각종 등 무려 1000칸이 넘는 건물과 100여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터를 중심으로 백운리 골짜기 곳곳에 그 흔적인 석탑과 돌기둥, 주춧돌과 암자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암자의 경우 도남, 보현암, 배구남, 일요암 등 명칭이 말로만 전해질 뿐 구체적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수사에 안치되었을 불상은 법수사가 폐사된 뒤 절 골짜기에 있는 용기사로 옮겼다가 용기사가 폐사되자 1897년 당시 해인사 주지인 법운선사에 의해서 해운사의 대적광전의 주존불로 안치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비로자나불로 은행나무로 만든 높이 2.35m 좌상인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수사 절터 뒤편 용기 골짜기 입구 어귀에 미륵당에 있던 불상은 1967년 경북대학교로 옮겨졌고 중기마을 동편 진등에 있던 목없는 석불 좌상은 그 자대와 함께 백운초등학교에 옮겨 안치되고 있습니다. 절 본당에 있던 곳은 지금도 거대한 바위와 수많은 돌로 쌓인 축대가 뒤편인 서편을 제외하고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축대 위로는 농지로 경작되고 있으며 본당터 중간에 3층 석탑, 중기마을 입구 당간지주, 중기마을 동쪽 끝 박가에 시식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벽운대가 있습니다. 서흥인 유암 김인식의 문도가 수계하여 표석한 바위와 너티나무입니다. 그리고 시식대가 있습니다. 시식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 천도식을 마친 후 잡기에게 밥을 주며 경문을 읽는 곳입니다. 화강암이며 가로 1.5m, 세로 0.9m, 높이 0.8m입니다. 윗면 중앙에 직경 30cm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당산이 있습니다. 마을 앞 신단 석조물입니다. 그리고 운엽정이 있습니다. 백운리 중기마을 북쪽 도로 위 상기슬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기 유학자 박종수가 광해조에 혼재를 당해 백운산 아래 언도하여 시설을 벗삼아 잠식 서식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입니다. 풍으로 멸실된 후 후손들이 학행을 추모하기 위해 1962년 재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산청과 지수 지명이 되겠습니다. 백운리에는 웅년 폭포가 있습니다.
가야산이 있습니다. 곰이 놀라 달아나다 못에 빠져 죽어 생긴 이름이며 산 깊이 폭포가 수십 길입니다. 한강 전구가 문인들과 유람했으며 지금은 돌길이 험해서 길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폭포가 있습니다. 용기골 폭포로 기암괴석이 계곡과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인근에 용기사지가 있으며 떨어지는 폭포 물량이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백운 이리에는 가산이 있습니다. 높이 691m의 수르면 백운 이리 북두림 마을 남쪽 산이고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와 야천리로 걸쳐진 도경계 부근 산입니다. 그리고 북두산이 있습니다. 높이 697.7m의 수르면 백운 이리 북두림 마을 남쪽 산이며 경남 합천군 가천리와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와 세 개의 도경계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가야산의 용기산성과 가야산성의 보조 막루이자 초소로서 북소리로 요소의 산성과 교신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소가천이 있습니다. 수르면 백운리 가야산에서 발원하여 1.1km가 되는 백운천과 신촌천, 송년천과 합하고 우수동에서 학발천과 가락골천과 합하며 고령군 덕곡면을 거쳐 화천과 합류하는 2급 하천입니다. 그리고 송현천이 있습니다. 가산에서 발원하여 2000m를 흘러내리는 백운일이 솔티 마을을 거쳐 산촌천, 백운천과 합하고 소가천과 합하며 고령군 덕곡 저수지를 거쳐 대가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신촌천이 있습니다. 가야산에서 902m 를 발원하여 백운 이리 신촌 마을 아래서 송현천과 가야천과 합하며 소가천과 합하며 고령 덕곡 저수지를 거쳐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학발천과 학족천이 있습니다. 북두산에서 발원하여 1070m를 흘러가는 학발마을 아래에서 초가천과 합하여 고령 덕곡 저수지를 거치고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손태진의 귀한 그대가 되겠습니다. 나만의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대를 보는 게 마치 내겐 꿈 같아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나요 내 품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줄게요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요 조심스레 그대를 안아줄게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오 귀한 그대 내 눈에 그대는 누구보다 아름다워 그대
입술은 마르지가 않네요.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았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나요. 내 품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줄게요.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요. 조심스레 그대를 안아줄게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사랑해요. 너무나 소중한 당신 이대로 나와 함께 있어요. 조심스레 그대를 안아줄게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귀한 그대. 귀한 그대 소중해.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륜면 신파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파리는 새신, 고개파, 말리자를 씁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에서 면 소재지로 면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서쪽으로 트인 교통은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야산 구릉에 위치한 조양리, 중리, 천박리 마을이 있습니다. 신당 마을의 수륜동 덕총마을, 동편의 만지 마을에 위치한 면청사가 1936년 홍수로 폐물되자 만지 마을이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도로변을 만지로라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래 소금방에 속했습니다. 1845년 청파방에 되었던 이곳에 고려말 성주인 도은 이승인이 세거했습니다. 이곳에는 판돌걸 지성묘에 넓적한 돌이 있는 거리, 토째 비들, 옛날 토정이 있었다는 천박리 마을 앞들, 삐끔징이 옛날 폐구나무 정자가 있었다는 들, 밤징이 옛날 밤나무 정자가 있었다는 들, 수리개울, 이렇게 신당 마을 옆 실개천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파 1, 2에는 신당, 신파, 만지가 있습니다. 새신 못당자를 쓰고 신파는 새신 고개파를 씁니다. 만지는 덩굴 만자에다가 맛있는 지자를 씁니다. 수륜면 소재지 마을인데 서편 마을 안쪽 옛날 취락지역을 신당이라 하고 도로변을 만지라 합니다. 만지는 수륜동 덕촌마을 동편 구만지에서 홍수로 면 소재지와 시장을 이곳으로 이설하면서 지명이 따라온 것입니다. 신당 마을은 고려말 성주인 이장경의 아들 이배경의 정손 도원 이승인이 세거한 장소입니다. 그는 고려 공민한 때 등과하여 예문관 시학 등의 오랜 관직을 거쳤고 고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 풍토에서 성리학을 토착화한 거유이고 사학을 주도하고 관학을 관장하여 태종의 사부이자 사표인 길제와 관학의 태주인 병계량이 함께 도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주 경산부 관하의 몽송류의 누각명과 현판 기문을 써서 전해오며 도원 문집이 있습니다. 그의 유후에는 청리당과 신도비 사묘가 함께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인 이희운의 아들 청리당 이성의 출생지입니다.
퇴계의 문인인데 김우홍과 교유해서 충효의 뜻이 고을의 본복이라 했고 마을에 유효비가 있습니다. 아들 심은당은 이은 우강의 문인이고 당대의 명료였습니다. 마을의 성산인 의사 이사룡의 칠대손 이응갑의 덕업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있고 후손 수당 이성기와 추강 이중기의 명망이 높습니다. 조선 선조 때 전주이시가 입향하여 연당지가 있는 곳이라 하여 신당이라 칭하였습니다. 1936년 병자년 대홍수로 수련동에 있던 면소재지가 이곳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인 이성과 그 아들 심은당 이육의 문명과 충효의 자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방리가 있습니다. 일천천자에 모방자 말일자를 씁니다. 고려시대 이름난 명의가 대를 이어 살아서 중국 당나라에 의서 청금의방을 비유하여 천방리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조선 정조 무렵 김경규의 선조가 이 마을에 입향하여 지질이 좋고 산세도 좋아 큰 마을을 이루어 살 것 같다고 하여 천방리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앞산에는 도원 이승인의 둘째 아들 이차남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파 1위에는 조양리가 있습니다. 침조, 별양자, 말리자를 씁니다. 마을은 지대가 높아 아침 해가 일찍 뜨고 양지바란 곳이라 하여 조양리라 하였다 합니다. 가야산 자락의 높이 200m 준 산간지로 사과, 농사, 집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지명 조양은 시경에서 봉황오이, 우피고강, 우동생이, 우피조양, 즉 봉황새는 고고한 높은 매 뿌리에서 노래하고 오동나무는 아침 해가 밝게 찾아드는 곳에서 자란다 해서 인용한 지명입니다. 고려 때 도원수 김방경의 후손인 낭남 김병이 충북 괴산에서 입향하여 그 손자 부옥은 김연주의 세거지로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헌종 15년에 여산인 송주환이 입향하여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매, 중산, 중밑, 볼리가 있습니다. 중산은 가운데 중 매산자를 쓰고 볼리는 밑본자에 말리자를 씁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백운리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곳은 조양리 동편 산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중산 지명은 마을 수질이 청정해서 중국의 하북성 서부 지역의 옛 부족국의 지명을 인용한 것 같다 하며 고려 말엽에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길 옆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중밑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 신파 1, 2에는 모휘제가 있습니다. 신파리 마을, 신당 마을 뒤에 상기석 아래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엽 유학자이며 임난시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청위단 이성이 1573년 초옥을 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강학하던 장소입니다. 1754년 사림이 신계 서원을 지어 위패를 봉안하고 1773년 예트에 청위당을 중건하였으나 소실되어 1814년 중건하였습니다. 풍으로 퇴락하고 협소하여 2006년 후손이 다시 고쳐짓고 제명을 모희제라 편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충사가 있습니다. 신당마을 청위당에 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 지붕입니다. 고려 말 사문의 한 사람인 도은 이승인의 유업을 추모하는 곳이고 유허비와 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위당이 있습니다. 마을 서편에 있으며 문충공 이승인이 벼슬할 때 도당에 글을 올려 북원의 사신을 물리칠 것을 건의하다 경산부로 귀양 와서 1375년경 청위당을 세워 후학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1395년경 도원제라 편입하였다가 풍으로 퇴락하여 여러 번 중수하였고 1983년 후손이 강당과 사당인 문충사를 다시 중건하여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15일 제향하고 있습니다. 동양한 소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강당인 도원제를 두고
우편 내산문 내에 사당인 문충사를 남량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사당인 문충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으로 화강암을 높게 쌓은 기단 위에 다듬은 원형의 화강암 초석을 두고 두리기둥을 세웠습니다. 도원제는 4칸 규모의 시멘트 콘크리트 집으로 강당 형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당과 강당 사이를 화강암 담장으로 기획하고 제사 주위에는 토석 담장을 둘렀습니다. 신파리에는 신계사가 있습니다. 청위당 이성과 그 아들 심은당 이육, 상거제 이숙, 이남 이학, 순백당 이경을 향사하였습니다. 1754년 사림이 건립하였으나 1868년 폐사되어 서당이 되었으며 1910년 유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손태진의 상사화가 되겠습니다.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모라니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세월이 휙 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 그늘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세월이 휙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모라니 동백이 모라니 동백이
그대는 영원하니 내 안에 그대는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 성씨 인구 순위 25위에 들어가는 손씨 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라는 BC 57년 진한의 12개 소국 중 하나인 6세기 초 신라 국명인 사로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육촌의 우두머리 촌장이 박역거세를 왕으로 올려 박씨, 석씨, 김씨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 유리 이사금 재임 9년 육부를 계층하고 왕이 수장으로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이씨, 정씨, 최씨, 손씨, 배씨, 썰씨가 됩니다. 서랍을 육촌장은 알천의 양산촌 촌장으로 알평으로 이씨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돌산의 고호천 촌장인 소벌공은 정씨 조상이 되고 최산 진자촌 촌장 지백호는 최씨 조상, 무산 대수촌 촌장 구레마는 손씨의 조상, 금산의 가리촌 촌장 지타는 배씨의 조상이, 그리고 명활상 고야촌 촌장 호지는 설씨 조상이 되었습니다. 손씨 연호는 신라 개국공신으로 문희왕으로 초봉된 구레마를 덕성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신라 서라벌의 대수촌장으로서 기원전 57년 갑자 4년 다른 육부촌장과 함께 박역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서라벌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왕 9년 기원 32년 임진년에는 대수촌을 모량부로 고치고 성씨를 손씨 사성으로 했습니다. 태종 무열왕 3년 기원 656년 병신년에 문희왕으로 추봉되었습니다. 신라 6대 유리왕으로부터 손씨성을 하사받은 것으로 전하며 문헌에 기록된 본가는 경주를 비롯해서 밀양과 평해, 청주, 나주, 안동, 일찍 등 7개 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을 제외한 모든 성씨는 동조, 동근, 같은 조상과 같은 뿌리이고 동원 분파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밀양손씨 중시조는 구레마의 후손 손순입니다. 손순의 호는 사고이고 시호는 문효공입니다. 그리고 갑자보 술록편에는 태사자인 대광사도와 대원수의 손 학산의 아들로 신라 개국공신 구레마 후손입니다. 손순 문효공은 신라 모량리 현재 경북 월성군 건천 모량리 출신으로 효행이 뛰어나 신라 42대 덕흥왕 때 월성군에 봉군되었습니다. 상북유사 5권에 전하는 얘기로는 그는 학산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면서 늙은 어머니를 복양했다. 그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어 언제나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므로 그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시기 어려우니 이 애를 묻어버리고 어머니의 배를 배부르게 해야겠소라며 아이를 얻고 취산 북쪽 기슭에 가서 땅을 파다가 석종을 얻었다. 그의 아내가 이 종을 얻으면 이 아이의 복인 듯하니 묻지 마시다 하여 아이와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종을 들보에 달아놓고 두드리니 신기하리만큼 은은한 종소리가 대굴까지 들렸다. 그래하여 흥덕왕이 이 일을 알고 손순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매년 벼 50석을 주었다는 이야기다. 홍효사의 종을 안치하였으나 신라 51대 진성여왕 때 후백제 침입으로 종은 도난당하고 유어지만 보존했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를 문효사에 봉안했습니다. 지방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순의 맏아들 손부가 신라의 이부상서를 지내고 청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손부의 장남 손익감은 이 나라 신라에 공을 세워 응청군 밀양의 이름입니다. 네,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밀양손씨 관저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후 손수는 병부상서를 지낸 후 청도군에 봉군되어 가문을 중흥시켰습니다. 둘째 아들 손익수의 후손이 청주를 본관으로 하여 계해보에서 서문에 손익담, 손익원이 신라 때 공을 세워 응청군에 봉해지면서 본관을 밀양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손순을 중시조로 하면서 본관이 갈립니다. 손익감, 손용천이 밀양고호군, 손익담이 평해군, 손익원군이 경주군에 봉해짐으로써 후손이 각 분봉받은 곳을 본관으로 삼으면서 밀양손, 평해손, 경주손, 청주손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중흥조인 손거궁은 남정촌에서 출생하여 신라가 국군이 기움을 깨닫고 송도에 고려 태조를 만났으며 태조가 가상이 여기어 군무를 맡겼습니다. 그 후 태조 왕건과 함께 후백제 견운왕을 격퇴하여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워 보국 숙록 대부에 오르고 광리궁에 봉해져 가세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또 삼중대강 사도 고려 때 삼공 중에 하나이고 정일품에 속하는 벼슬이 추정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적 사상 교육을 보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충렬왕 때 문과에 오른 손비는 예부상서 백미의 아들로 충수광 때 변방에 침입한 여진족을 토벌하고 이부상서에 올랐으며 1340년 충해왕 보기 1년에는 조직의 난을 토평하여 사도에 오르고 밀성군에 봉해졌습니다. 고려 태종 때 예부시랑을 지낸 손변은 영동정 인비의 맏아들로 천안부 판관 추미름 부사를 거쳐 수사공과 상서 좌봉야에 올라 평장사를 지낸 효료와 함께 이름을 날렸습니다. 조선에서는 문종 때 별세 문과에 급제한 지편전 박사 손서륜이 세조 3년 성산문과 박평령과 함께 금성대군과 단종 보기 경문을 돌리다가 발각되어 죽었습니다. 성종 때는 서거전과 함께 동국 통감 찬진에 참여하고 예문관 부재학에 오른 손비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명종 때 예안 현감을 지난 추천공 손영재는 퇴계 문인으로 학명을 떨쳤으며 선조 때 도산 서원을 건립할 때 사제를 기울여 조력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고 밀양의 모래사에 제향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손덕심, 손덕고, 손덕순, 손윤성과 함께 창원부사 손기양은 병조판서 손익감과 함께 이름을 날렸습니다. 용량이 부사직을 지낸 손상용은 학행과 효성이 뛰어났으며 대흉을 당하자 백리밖까지 나가서 쌀을 구하여 부모 공양에 극진하여 사람들을 탐복해 하였습니다. 그 외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날린 손병희, 손일민, 손정도는 조국 독립 자유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참고로 안동의 일찍 손씨의 시조는 원래 응인데 시조 응은 본래 순이었는데 고려 8대 현종의 휘가 순이라 음이 같다 하여 이를 피해 손으로 개성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감 손중견의 정손인 목사공 손책이
조선 개국을 반대하여 처형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밀성군 손비와 장강공 손순흥, 복야공 손섭경, 설약장군 손유호, 오곡공 손수령, 우후공 손수종, 첨정공 손수산, 역성공 손화수, 좌윤공 손효정, 정성공 손기, 도남공 손기남, 의창군 손수경, 후지당 손인갑, 화중장군 동학혁명 지도자가 있습니다. 손민의 아들 부재학 손비장이 성종 때 등과하여 예문관 부재학에 올랐습니다. 한계공 손홍록이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실록을 보존케 하여 역사의 공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손덕심과 덕수는 임진왜란 때 영천 청암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응록은 이순신 종사관으로 인골포 전투에서 순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황공 손기양은 광해군 난을 개탄에 낙향하여 학문에 일생을 바친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손상류는 숙종 때 학행과 효행으로 명망이 높았고요. 문열공 손응상, 그리고 문충공 손도기, 그리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 손병희는 독립운동가 33인 중 한 사람으로 1882년 동학에 입교하고 교주 최시영의 수제자로 연성수도를 받았습니다. 1884년 동학혁명에 앞장섰고 1904년 동료와 각지에 회원 16만 명을 확보하고 전 회원의 단발령을 내리는 등 신생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6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3대 교주로 취임하였으며 구한 말에는 일제 암흑기에 만국의 민족혼을 형신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919년 33인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해서 경찰에 피체되어 3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다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치료 중에 고종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중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정도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고 1921년 선교사가 되어 만주에서 종교활동과 독립운동을 하였고 하르빈에서 일본 수상 암살 음모 협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1914년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활약했고 1922년 다시 만주 길림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병사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일민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만주 회인현으로 이주하여 광복회에 참가해 1918년 만주 주재 민족대표 39명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1931년 중국 증경에서 한국 독립당 신한 독립당을 결성하여 간부가 되고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나 병사했습니다. 1963년 대한민국 국민 건국 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손신문중의 인물이 30명이 넘습니다. 현대 저명 인사로는 손병도가 있습니다. 전국 손시 화수의 총본부 회장이었고요.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죠. 그리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학장, 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가톨릭 신부, 기업 회장, 각 분야의 박사 출신, 중고등학교 설립자 겸 교장 등 100명이 넘습니다. 또 유럽 무대에서 축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축구 실력과 인품으로 감독과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1등을 한 손태민이 노래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는 14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손탁,
손만일, 손명래, 손석지, 손영일, 손영재, 손고, 손집경, 손차면이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서 문과가 31명, 무과가 38명, 사마시가 72명, 그 외에 의과, 음양과, 율고가 각 한 명씩 총 144명이 됩니다. 그리고 손씨는 총 41번 분파되었고 본관은 34개가 있습니다. 2015년 최근 통계로 손씨 촌인구 순위는 25번째이고 인구는 45만 7,303명이 됩니다. 그리고 손씨 본관 34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성, 경기, 경주, 과천, 광주, 구례, 김해, 나주, 남원, 달성, 대구, 밀성, 밀양, 보성, 부령, 비안, 아산, 안협, 영천, 월성, 전주, 진주, 장령, 청주, 충주, 평안, 평양, 평택, 평해, 포천, 한양, 한평, 해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41번 분파된 계파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하금공, 휘, 태자파. 두 번째, 현감공, 휘, 태우파. 세 번째, 직장공, 휘, 태익파. 네 번째, 진사공, 휘, 태필파. 다섯 번째, 진사공, 휘, 개선파. 여섯 번째, 성균, 진사공, 휘, 괴금파. 그리고 일곱 번째, 진사공, 휘, 태보파. 그리고 여덟 번째 거공파, 아홉 번째 적공파, 열 번째 휘령공, 휘, 경중파, 11번째 후지당, 휘, 인갑파, 12번째로 휘조당, 휘, 의갑파, 13번째 통내공, 휘, 경지파, 14번째 진주사공, 휘, 상겸파, 15번째 전주 농시사공, 휘, 하파, 16번째 중서령공, 휘, 타파, 17번째 목사공, 휘, 책파, 18번째 군수공, 휘, 급파, 19번째 진사공, 휘, 지파, 20번째 오곡공, 휘, 수령파, 21번째 우후공, 휘, 수종파, 22번째 첨정공, 휘, 수산파, 23번째 진사공, 휘, 수응파, 24번째 진사공, 휘, 수성파, 25번째 역성공, 휘, 화숙파, 26번째 선무랑공, 휘, 숙검파, 27번째 소윤공, 휘, 진파, 28번째 부의공, 휘, 중파, 29번째 명천공, 휘, 윤생파, 30번째 사식공, 휘, 윤광파, 31번째 동추공, 휘, 걸량파, 32번째 우공, 휘, 우파, 33번째 영동전공, 휘, 숙전파, 34번째 정성공, 휘, 기파, 35번째 도남공, 휘, 기남파, 36번째 의창군, 휘, 수경파, 37번째 연평, 휘, 선복파, 38번째 첨사공, 휘, 신복파, 39번째 기로공, 휘, 부산파, 40번째 참판공, 휘, 영파, 41번째 봉순공, 휘, 을봉파가 됩니다. 예, 저는 39번째 기로공, 부산파 41세 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관 밀양 연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진 등 24개국 중 미리 미동국 부족국이었으며 사만시대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에 속하며 미리 미동국이었습니다.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하군 이 설치되었다가 경덕왕 6년에 밀성군으로 개편되어 5개 족현두였습니다. 고령성 성종 16년 밀주로 개칭되었고 현종 9년 지밀성군사로 개칭되었으며 밀승군으로 개편되어 장령군, 청도군, 현풍현, 개성현, 영산현, 풍각현을 관하 아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충렬왕 1년 군민 모반 사건으로 기화부곡으로 강등되어 계림부에 편입되었다가 현으로 성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양왕 때 정조모 박씨 고향으로 밀성부로 성격되었습니다.
1285년 군으로 성격되었으나 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 밀성군에서 밀양부 고종 32년에는 지방제도가 개정되면서 경남 밀양군이 되었습니다. 1918년 분해 면이 밀양면으로 개칭되고 1931년 밀양읍이 되었고 1989년 시로 성격되어 독립되었습니다. 1995년 밀양군이 밀양시에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손가락 감히 손씨 연운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을 때고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를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밀양 손씨 중앙종친의 자료를 참고했고 저와 팔촌간인 손창갑 아재와 아재의 많은 도움과 사촌 동생 일모와 영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노래를 듣겠는데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군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